압도적 재미 매불쇼. 몹시 설레는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랜만에 돌아온 대작입니다. 아, 벌써부터 설레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훌륭한 바람잡이 두 분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박시영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우리 세트로 소개하는 거야? 네. 세트로? 한 팀이에요. 왜 옆자리에 앉아갖고? 네. 역할에 비해서 너무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큽니다. 아, 기대가 큽니다. 네. 아, 박시영 대표님은 안 보는 사이에 파마를 하셨네. 머리가. 아, 이렇게 못을 부려요? 네? 왜 이렇게 못을 부려요? 원장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아, 그래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울립니다. 예. 자, 그리고 녹화 일정을 착각해서 지금 실수로 참여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처참한 기억력 덕분에 예. 유 작가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 당황스럽네. 이 꼼수로 아니야. 꼼수 아니야. 아니지? 네, 오늘만 빼고 나오라고 했어요, 작가님이. 근데 오늘 딱 나온 거야. 모두가 놀랬어. 네, 왜 왔지, 저 여자? 쟤 나오면 방송 지저분해지는데. 오늘 최대한 절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소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단 3편으로 무려 1,300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유시민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최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하지 마요. 그 최고인지 어떻게 알아? 근거가 있어요? 최고라는 판단에? 1,300만. 조회수가 중요하거든요. 매불쇼에서는 1등이다. 매불쇼 1등이에요. 네. 정확히 해야지. 네. 아니 그때 그 3편의 시리즈 완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1,300만이라면 사실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좀 있었죠, 실제로. 어디 이제 놀러 다니다가 카페 같은 데서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럴 때 보면 매불쇼 잘 봤다고 하는 분들이 난리였어. 되게 많더라고. 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 그거는 못 이길 줄 알았대. 어떤 방송도 그 매불쇼에 어떤 출연자도 그 여자 교도소 그뭐 예. 그게 1등이었는데 그거는 이겼어. 한참 넘어섰어. 올타임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됐다고. 네, 여성 수감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수감 생활 중에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게 지금까지 1등이었어요? 나 자신도 부끄러웠어. 근데 그걸 바꿔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예. 그게 압도적으로 1등이었던데. 맞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말 듣고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렇더라고. 네. 그 덕분에 약간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네. 뭐 저도 딴 데 가면 매불쇼에서 봤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어디 딴 뭐 식당가 이런 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매불쇼 말고 어디 나오세요? 아니 그런 매불쇼를 두고 왜 자꾸 칼퇴근합니까?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끝까지 대단히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또 나온다 싶으면 퇴근 안 해요. 네. 대단한 정무관가. 그럼요. 그건 인정하도록 박시영 하겠습니다. 대표, 박시영 TV 같은 거 퇴근합니다. 예. 보지 마. 자, 저희가 시리즈 3편으로 완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책 부록 수준으로 또 준비를 해온 게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루기에는 좀 너무 쪼만해가지고 자잘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 원래 그런 거 별책 부록으로 이렇게 각조 달아서 뒤로 넘기잖아요. 네. 그런 거나 하나? 오늘은 네. 완성 다 했는데 왜 또 나오라 그러지? 예. 그러면서 별책 부록 하라는 건가 보다 이러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자잘한 게 요새는 현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자잘한 부분 저희가 또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고요. 먼저 당장 지금 터진 뉴스부터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지금 막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무능한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요게 이제 큰 일성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게 별책 부록에
다룰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매우 헷갈려 보이던데. 아니 저는 별로 헷갈리지 않은데 네. 최진봉 교수만 내가? 해도 헷갈릴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군요. 요거 특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애매하고 무슨 소리예요? 좀 민감한 거는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 많습니다.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서 명확한 선명성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다 수용해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그 해결 못 해주는 부분을 조국 신당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신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 검찰 독재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조기 퇴진까지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러 가지 역풍을 생각해서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뭐 니치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틈새 마켓을 완전히 장악해서 열린민주당처럼 예전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구의 후보를 많이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례 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총선은 프레임 싸움인데 친윤 대 반윤 이제 큰 구도로 보면 그 구동인데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그 반윤 정서가 앞서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현란한 말솜씨로 판을 막 흐리잖아요. 현란하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수선한 말씀. 네. 그런데 네.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거든요, 사실. 근데 한동훈, 윤석열을 그 집중 타격하는 데 있어서 조국 전 장관만한 인물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법조 이슈들이 많거든요. 검찰 네. 내부의 이슈들이. 그건 조 장관이 꿰뚫고 있거든. 오늘도 당장 한동훈에게 4가지를 딱 물었어요. 아픈 대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이게 이로우면 이로웠지 이게 해가 될 이유는 없다. 네.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후보를 많이 낼 것 같지 않고 비례에 집중하면 네. 과거 열린민주당보다도 더 의석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 정당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들어가지 않는 예, 것으로. 예. 네. 왜냐하면 안 들어가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모셔놓고 두 분 말수가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니 그 시중 여론을 들어봐야 이제 각주를 붙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이 두 분의 이 탁월한 의견은 이제 업계의 상황을 보면서 하는 얘기고요. 네. 그 이제 조국 교수가 아니죠. 이제 조국 박사의 행동은 두 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지명 받았다가 처음에 윤석열 사단에서 사모펀드 비리, 권력 비리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거는 선봐야 네. 된다. 이래갖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라졌어. 예, 근데 그거는 다 무죄 판결 다 났고 와.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네. 김경률이 생각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김경률 같은 사람은 자기가 며칠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100% 확실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선고 난 것도 권력형 비리하고 관계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 놓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위성 항법 장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잠시 과속한 거 이런 거까지 다 찾아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 전체를 도륙했죠. 네. 자신의 권력 과시를 위해서. 그래서 내 가족 전부가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는 이런 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한 인간으로서. 예. 네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의 그러니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거 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아마 본인 문제로 비롯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 아빠가 남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개인으로 보면 그 사냥당한 거거든요. 온 가족이다.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라는 공간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쓸 수 있는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발언권도 주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말하면 마이크가 와요. 그렇죠. 그죠. 이게 그 검찰한테 사냥당할 때와는 완전 달라요. 이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 같다. 아.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업계 차원에서 보면 네. 두 분이 잘 분석하셨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큰 당이에요. 그리고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이념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소위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입니다. 지금 여당은 상당히 극우화돼서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고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진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에서 비록 조국 박사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욕구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당이 받아주려니까 내부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당장 뭐 조국 때문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망친다부터 시작해서 네.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선을 그어야 돼요. 업계의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그 진영 전체로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네. 전체로 보면은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반면에 조 장관이 그것도 걸었어요. 임기 단축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기종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요? 네. 조기 종식.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걸 다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주장을 못 해요. 음.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박사가 만드는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쁠 것도 없다. 어.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균열이 민주당 안으로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박사도 민주당의 어떤 평가에 전혀 신경 상관없이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네. 박홍근 그 지금 위원장이죠 그 네. 일을 맡은 실무 책임자가 SNS에 곧바로 우리는 그 비례연합 정당에는 같이 안 한다라고 선을 그은 거 이런 게 각자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민주당에는 해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과 민주당을 계속 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그 준연동형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 뒷문으로 의원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엮으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거 아니겠습니까? 씨는 뒷문으로도 안 들어가면 아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네. 앞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야. 위험 감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비례도 안 가고 지역구도 안 나가잖아. 네. 아니 남들은 뭐 단도 하나라도 들고 무대에 나가서 목숨 걸고 뭐 하는 판국에 자기는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뭔 그런 얘기를 한대. 아니 그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판을 엎으려면 정청래 의원하고 한번 붙던가.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아니면 뭐 개항을로 자기가 가든가. 예. 어. 그걸 안 하잖아. 아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호감도가 더 높다는 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좀 예. 하는 말은 취소. 하여튼 어떤 언론사에서 의뢰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믿고 한번 부딪혀봐. 개항을에 가서 원희룡 다시 밀어내고 그것도 못하는 쫄보 주제에 무슨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아니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의 결단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는 보지 않는군요. 아니 그렇게 속편한 게 어딨어? 나는 출마도 안 하고 선거를 지휘한다? 아니 뭐 클린스만이야? 아 구경꾼이야? 구경꾼이야. 아니 국대팀이 A매치 할 때만 와서 웃는 울고 구경하고 끝나고 나면 아우 좋은 게임이었어 이러고 미국에 있는 집으로 가요. 아니 클린스만 정도 되면 또 인정해줘. 뭐 한때 스타 플레이어였잖아. 스타 플레이어. 축구에 관한. 네. 지도자로서의 무슨 능력은 많이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선수로서는 한가닥을 했던 분이잖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뭘 한가닥했지? 그냥 알파 메일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 말고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침팬지 또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조국 신당은 소위 조국 신당은 진영 대 진영의 선거 판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두루뭉술이한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집권하려면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정당이. 항공모함. 예, 항공모함 같은 이 굼뜬 이 조직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별동대 형식의 그런 기동 타격대 네. 그런 게 하나 만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저는 제가 투표율도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장관처럼 시원하게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미적미적 거리는 네.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좀 후끈 달아오를 것 같아요. 그냥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아 잠깐.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탄소가 생명의 중심이에요. 이게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우리가 화학에 배울 때 보면 유기물 생명체에서 나온 모든 물질에는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탄소가 생명 탄생의 중심 원자거든요. 이 탄소가 왜 그럼 중심이 됐냐 보면 얘가 되게 점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다른 원자들하고 전자를 잘 공유할 수 있는데 네. 지가 막 쫓아다니질 않아. 아쉬운 게 없나? 예, 그 남자로 치면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안 잡지 붙잡고. 않고 네. 이런 성격 비슷해요. 야. 이게 상당히 중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탄소 같은 사람 되라고. 성공하는 중도. 아 진짜. 이 교류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리고 어디 치우치지 않고 뭐든지 일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네. 이런 성격이에요. 정당은 이 탄소 같은 정당이 성공해요. 스펙트럼이 넓고 그런 정당이 요즘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 제일 가까워. 그러면 탄소만 있다고 뭐가 되냐? 안 돼요. 그러면 탄소가 근데 메탄가스 같은 게 되려면 수소가 4개 들러붙어야 돼요. 수소에는 원자핵에 전자 1개밖에 없잖아요. 이 전자를 막 갖다 버리려고 그래. 이게 밖에 전자가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갖다 버려서 영어로 만들든가 아 그래 안정적. 어디 하나 전자를 주워 와서 2개를 채우든가. 네. 그래서 얘는 한 달이야. 그냥 보기만 하면 들러붙어. 아. 이렇게 활발한 애들이 있어요. 이 활발한 애들이 좀 극단적이지. 근데 이 활발한 애가 없이는 탄소가 생명을 못 만들어요.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막 빠르고 빨리 반응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고 탄소처럼 진중하게 중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야 돼요. 중심은 탄소지만 중심에 있는 탄소 하나만으로는 생명이 안 만들어져요. 조국은 수소다. 그렇지. 수소야. 예. 민주당은 탄소. 그 메탄가스가 폭발력이 있거든. 메탄가스 폭발력.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은 게 갱도에 고여서 잘못 터지면 갱도가 무너지고요. 폭발력이 있다. 그 여당은 뭐예요? 여기서 여당은 순수한 탄소가 돼가고 정이에요. 순수한 탄소. 수소탄 흑연 아니에요? 안으로만 뭉치고 있어요. 너무 뭉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좀 하길 텐데 여기에 그러면 녹색정의당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거기는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본인들이 안 들어올 걸요. 녹색정의당은. 지금 느낌은 그래 네. 보이는데. 그리고 뭐 그거는 어떻게든 될 거기 때문에 거기는 민주당이 탄소고 활발한 요소들이 있잖아. 뭐 기본소득당이나 뭐 사회민주당 같이 이 수소 같이 활발한 네. 들러붙으려고 막 애쓰는 네. 이런 당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들러붙을 거야. 그건 맡기면 돼요 민주당에. 그거는 저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그 연합 대상으로 녹색정의당도 들어있는 게 맞지만 네. 진보당도 들어있는 게 맞지만 네. 아마 녹색정의당이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오늘 진성준 의원도 그렇게 밝혔지만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기는 후보를 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꽤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심상정, 이정미 뭐 등등등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녹색정의당이 받을 수 있을까? 여론조사하면 다 민주당 후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자리를 정무적으로 몇 자리를 민주당이 양보해라. 아니 그러지 마요. 녹색정의당 분들은 그렇게 얻어먹는 거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협상이 깨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분들은
그렇게 남에게 의존적으로 얻어먹지 않아요. 어. 그거는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네. 그런 분들이 아니야. 비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예요? 아 그래요? 네, 얻어먹는 분들이 아니야. 아 그러면 두 분. 겹불 때는 쟤는 정당이 아니야. 그럼 두 분 다 그럼 어찌됐든 비례연합정당에는 안 들어올 것처럼 말씀하시는 결국은 거네요. 저는 녹색정의당이 참여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아,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녹색정의당에 대한 생각이 비토정사가 강하구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아. 때문에 그렇게 탐탁치 아니, 서로 않- 비토 않아서 정서가 강해. 아, 그래요? 있죠. 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지금 이 얘기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선에 0.73%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정의당을 그래도 안고 가는 게 대선 행보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살려놓으면 다음에 네. 또 걸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 지금 죽이겠다는 아니 말씀을 아까 또 정의당을 챙기는 것처럼 하시네. 죽이고 계시네. 아니 일부러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어.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을 일부러 죽일 수도 없고 네. 죽이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더 의석이 늘어나도록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줄 경우에 네. 다음 대선 때 또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아.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다. 아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 근데 얘기를 하는 이번에 거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녹색정의당이. 아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도 그렇게 나오고 네.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선택적 투표를 한 거거든요. 정의당 키워줘야 한다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계속해서 유시민 마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요? 아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그거 다 해명 다 해줬는데 왜 했잖아. 아직도 그래?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가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 이성이 마비된 시대 같아. 네. 예. 이성이 완전히 그냥 마비된 시대. 그러니까 맞아요. 어제 그 뭐 말미잘 해삼 어. 번개 그 얘기예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매불쇼에는 과학 코너도 있고요. 네. 역사 코너도 있고요. 철학 코너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과학 역사 얘기만 하다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 세태를 자꾸 그 빗대 갖고 얘기하기 시작했어. 안진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계속 현 세태를 끌어다 들이면서 과학 얘기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안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뇌가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멍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멍게가. 그럼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멍게를 뽑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뽑을 때는 멍게가 아니었지. 그래요? 네, 뽑을 때는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작전도 쓰고 뭐 이런 걸 뽑았는데 네. 대통령실에 일단 안착하고 나니까 멍게가 이제 안착하고 난 바위에 안착하면 자기 뇌를 자기가 소화해 버리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해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아무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각자 영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현 세태를 다 끌어다 들일 정도로 괴롭냐 이겁니다. 오윤혜 씨도 안 괴로운 것 같은데. 아 얘는 진짜 표정머리가 너무 심하게 해맑아서. 괴로워. 예. 아 얘는 좀 과하게 괴로워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되는 잠을 못 잤어요. 막 어. 눈물이 나고.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네. 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 정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내가 사고가 나면은 아무도 나라에서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거 벌써 2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잠이 안 와요. 아니, 근데 우리 왜냐면 더 심해지니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 예. 아. 우리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응을 해서 앞으로도 3년 한 3개월 동안 적응해서 살든가. 진짜 많은 시민들이 못 견디겠다 싶으면 뭔가 조처를 하겠지 뭐. 아 진짜 예. 한동훈은 못 봐주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요. 총선에서 야당이 만약에 이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이번 총선이 되게 재밌는 선거인데 네. 보통 보면 야 어느 당이 제1당 되냐 이거 이제 되게 총선 앞두고 막 분석들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당이 과반될 수 있냐 이거 막 분석하잖아요. 네. 의미가 없어. 왜요? 의미가 있는 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지금 국힘당이 과반이 되는 경우. 그렇죠. 국힘당이 제1당이 될 뿐만이 아니라 1당이 돼도 과반수가 안 넘기면 입법을 못 하니까 네.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1당이 될 뿐만 아니라 과반 의석을 득표하잖아요. 그럼 법을 이제 막 만들 수 있어. 날치기도 하고 막. 끔찍한 세상이 올 겁니다. 아이 그런 이제 주관적인 거고. 이제 저쪽 그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제 나라가 바로 서는 거지. 그 경우에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뭐 악법을 막 만들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하죠, 저게. 네,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 이렇게 구조는 못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죠. 과정, 프로세스는 막 아무렇게나 하는데 네. 스트럭처는 못 바꾼다고요. 입법이 네. 필요한 변화는 못 일으켰다고요. 네. 근데 정말 150개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여당 집권당의 의석, 그러니까 친윤 정당 의석이 100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렇죠. 이거는 이제 탄핵이 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 의석이 국힘 의석이 150개 이상 될 때 의미가 있고요. 100개 밑으로 내려갈 때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앞으로 3년 3개월 동안 이대로 갈 거예요. 이대로라는 건 이 고통이라는 건데요. 아니 뭐 그게 보기에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섰다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최욱 씨처럼 막 승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최욱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욱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100석 이하로 떨어지면 탄핵 문제도 있지만 네.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못하지. 그렇죠. 그렇지. 재의결을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200석으로. 예.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럼 말 나온 김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정치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잖아요. 지지율이.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는 큰 그릇에 물이 가득 들었는데 한 숟가락 티스푼으로 하나 떠먹어보고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물맛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것만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모든 조사를 그때마다 올랐다 내렸다 본다든가 이런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이거 하나는 이야기 드릴게요. MBS라고 전국 지표 조사를 2주에 한 번씩 조사 기관 4곳이 같이 조사하는 한 번 조사할 때마다 두 기관이 500명씩에서 1000명 조사를 하는데요.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총선 프레임 조사를 합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MBS 조사에서는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최근 조사가. 네. 그런데 이 네 개 조사 기관이 개별적으로 언론사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브랜 퍼블릭이 YTN, 코리아 리서치가 MBC. 같은 기간에 MBC와 YTN 조사 결과에서는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개 기관이 함께하는 조사에서는 여당 쪽이 높게 나오는데 그 조사 기관이 개별적인 언론사하고 조사할 때는 야당 쪽이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사실 조사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헷갈리죠, 사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좀 한다는 게 웃기는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두 거대 정당의 공천이 완료되는 3월 초까지요. 네. 이때 여론조사는 믿으면 안 돼요. 전화 대기를 한다고요. 아. 이 여론조사로 적합도 조사를 이미 시작을 해서 민주당도 하고 해왔고 국힘당도 해왔어요. 예컨대 국민의힘 당이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적합도 조사를 한다 이러면 그 당원들한테 오다를 떨어뜨려서 전화 대기를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가 국민의힘 쪽에서 지역에서 이제 그 중앙당에서 의원들이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적합도 조사 한 얘기 이걸 많이 했고 그 전 한 3주 전쯤에는 민주당이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걸 막 하는 기간에 조사를 하면 진보 보수가 거의 비슷하게 잡히거나 진보가 더 많이 잡혀요. 근데 국민의힘당이 그걸 할 때는 6대 4로 보수가 많이 잡힌다고. 그렇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도 국힘이 높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안착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한테 어떤 게 보고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조사에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떤 건지를 유심히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표집이 어떤 게 많이 잡힐 때가 있는데 중도층 표심이 어떻지 유심히 보면 방향은 알 수 있어요. 네. 중도층은 모든 조사에서 2배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3배 차이로 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중도층이. 그러니까 선거 승패는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거대 두 양당의 지지자들은 잘 안 바뀌어요.
큰 덩어리에서.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즐겁게 의지를 가지고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냐. 아.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요. 결속력, 충성도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후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500만 표 지는 거야. 아, 그럼 안 나가니까. 네, 안 나가니까. 아. 두 번째는 특정 정당의 애착을 특별히 느끼지 않는 스윙 보터. 때때로 이 당을 찍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저 당을 네. 찍고 하는 이 중도층, 무당층 혹은 유동층. 네. 이 사람들이 어딜 찍어주나 두 번째 변수예요. 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은 선거에 임할 때 자기 당의 기본 강령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기존 지지층이 좀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동시에 경쟁하는 정당의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약들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당의 기본 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경쟁하는 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들을 해요. 사람도 받아들이고. 예컨대 민주당에서 뭐 기업인 출신을 네.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힘당에서 운동권 출신을 영입한다든가 이런 게 다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거는 여론조사표에서 두 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조사에서 자기가 중도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몇 대 몇 비율로 여야로 갈라지냐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이 비율이 두 당의 정당 지지율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변화와 무관하게 모든 조사에서 이 중도층의 이 현 정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윤 성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당한테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로 보고 근데 지금 여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모든 보도 지표들을 보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제1당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괜찮아요. 거기까지. 겸손해야 아니 의석수만 얘기 안 하면 돼. 의석수만. 아니 이것도 좀 학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주장인데 지난 총선 때 제가 뭐 범야권 네. 180 얘기를 했다가 네. 뼈를 엄청 먹었고 그랬어요. 지금도 맞아요. 기자들이 툭하면 기사 쓰면서 오만이 패배를 부른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사례로 유시민 얘기예요. 180 예, 맞아요. 지금도 써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죠. 첫째, 그것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선거 나흘 앞둔 토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180석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정말로 어떤 민주당의 후보가 이길 수 있는데 졌냐. 뭘로 증명할 건데.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어. 그러고 이제 선거에서 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로서는 이거를 그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가 그 때문에 마상을 입었잖아. 네. 마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의 행위로 인한 건데 이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맞죠.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항의가 좀 있었나 보군요. 그러면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선거해야 돼? 그렇지. 아니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투표일 7일 전부터는 공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한 조사는. 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전날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유럽도 대부분 그 전날까지 다 해요. 유권자들이 선거 판세를 몰라야 작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당들이. 마치 엄청 앞서고 있으면서도 박빙처럼 쇼를 뒤지는 하거나. 것처럼. 그다음에 박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엄청 앞서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뒤지고 있는데 앞서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뒤지고 있는데 엄청 뒤지는 것처럼 쇼를 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정보 불균형. 유권자는 선거 판세를 모르고 정당과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선거 판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서 직업 정치인과 정당들이 유권자를 바보로 만드는 짓이에요 이게. 그게 드라마틱하게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게 그 오세훈 한명숙 선거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15% 이상 지른 걸로 여론조사에 그때는 나왔으니까. 핸드폰 조사가 불가능했기 그 까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차이가. 0.3% 차이였습니다. 그거 봐. 집전화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유권자들을 정보 부족 상태에 묶어놓고 선수들끼리 작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거 제도가 네. 일주일 동안 못하게 한 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거를 여러 날 앞두고 정확한 수치를 말한 것도 아니고 비평하는 사람이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계속
유권자이고 주권자인 대중을 무지속에 묶어놓고 네.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다 공유한 상태로 작전을 할 때 민주주의가 잘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때 울분이 많이 쌓여 있었네. 장관님이 180석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라도 네. 그런 기사는 아마 저는 나왔을 거라 보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정말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들이 춤을 췄거든요. 솔직히 네. 대표적인 우리 조사기관들이 근데 반성 없습니다. 반성 없어. 그때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치면 선거 일주일 전 5% 이상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야 돼요. 네. 근데 아니잖아. 0.7% 아니에요. 제가 그때 선거 투표 전날 KBS에서 나가서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1% 안에서 승부가 날 것 같다. 정확하셨네. 그리고 희망사항 섞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재명 승으로 썼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에요. 같이 네. 나갔습니다 그때. 네, 개표 그죠? 방송. 네. 근데 다들 그때 뭐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뭐 8%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뭐 택도 없는 소리. 다 택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론조사는 변수가 워낙 많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공천이 완료되는 3월 초까지 여론조사는 아예 보지도 마시라. 네. 저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 그거는. 한마디만 네. 붙이면 민심의 기저 속에 있는 거는 쉽게 안 바뀝니다. 네. 이게 한번 풀어야 돼. 그럼 갖고 있는 네. 속에 있잖아요. 누구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막 들쭉날쭉 이렇게 안 바뀌어요. 네. 아니 아니 돼요? 저희는 네. 욕 안 할 테니까 네. 어찌됐든 저희가 결론을 짓자면 이번 총선 여당은 완패할 것이다. 유시민 발로 저희가 여당 타이틀 완패? 달겠습니다. 예, 여당이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저는 그 세계 정치사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자유선거를 치르는 나라에서 모든 사회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오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 여당이 이기는 선거라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다만 현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당 의석이 150개를 넘어가든가 100개 밑으로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고는 네. 지금 우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겪어왔던 이 상태 집권 세력은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고 그냥 우두머리 수컷 알파메일이 자기 권력 행사만 하고 있고 사회는 부패해 가고 경제는 폭망이고. 경제는 엉망이 돼 가고 있고 엉망이야. 예, 경기는 꼬라박아서 올라올 줄을 모르고 그리고 언론은 이게 뭐 정말 제일 뇌가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KBS 같아. 지금 최근에. 저거는 KBS 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같은 데는 시청률 높은 프로 다 없애고 그리고 이상한 대통령 다큐 같은 거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거? 그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네. 예. 그런 게 돼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대통령이 조기에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의 의석을 그 야당이 획득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뭐 야당 넓은 의미의 반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200석이 넘어가면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는 매우 진짜 중대 선거입니다. 정말 중요하다. 중대 선거입니다. 이거 자체가 정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극우화되어서 극우 탈레반처럼 변해가지고 국익을 다 팽개친 이념 외교를 펼치고 있고 네. 민생을 다 팽개친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자유를 막 짓밟는 언론 장악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권을 자기네들 직구는 범죄 혐의와 증거가 너무 뚜렷해도 네. 아예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앞으로 3년 넘게 지속될 경우에 네.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건 큰일 나. 그건 큰일 나. 이 걱정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열혈 지지층에서는 아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이제 유권자들도 꽤 있지만 네. 중도층에서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불안, 걱정. 예,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남은 한 50여 일은 중도층의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 걱정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시키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선거 결과는 달라지고 그 대목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중도층들한테 소구력이 높은 그 구전 논리는 지금 혼내주지 않으면
남은 3년이 더 걱정이고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게 먹혀요 실제로. 예, 그 네. 진짜 그거 걱정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 번 대통령을 뽑았으면 임기 동안 이제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임기 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거나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서 되게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막 구속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때 제가 JTBC 썰전하고 있을 때 그 박근혜 이명박 네. 구속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책임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도주 우려는 없는 거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강북구의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를 가리켜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누군지 알겠다. 잘난 누군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무리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진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건 맞죠. 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을 중간에 막 끌어내리고 이런 것은 절대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도 네. 너무 걱정이 되는 아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달라. 이번엔 다르다니까. 아니 다르다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번엔 달라. 그 제가 나라 안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해왔는데 맞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이번엔 거예요. 걱정돼 진짜. 이번에 선거 예측 또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그 왜 자꾸 욕먹이려 그래? 아니야. 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야. 왜 자꾸 욕먹이려 그래? 윤석열 다른 것도- 대통령은 왜 본인이 힘들게 잡아넣은 사람들 다 사면해주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얻게 되는 국민들이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데. 네. 그게 알파메일이죠. 그것이- 침팬지 어. 우두머리 수컷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아. 자기 부정 같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다 넣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같은 보통 침팬지가 하는 생각이고 아. 생각을 못 한다고요? 예, 알파메일 우두머리 수컷은 그게 아니에요. 아. 우두머리 수컷은 모든 행위가 자기가 우두머리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아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알파가 아닌 입장에서 수사 책임자로서 집어넣었지만 네. 지금은 내가 집어넣은 사람조차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아 그럴 때 완전 나의 강력한 권력을 확인받는구나. 도파민이 팍팍 팍팍 나오네. 나와 거기서. 한동훈이 90도 인사했잖아요. 와 거기 도파민 그때 나와.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딱 한동훈이 뭐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켜놨더니 뭐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뭐 어쩌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데려온 사람 시켜가지고 막 앙투아네트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 예. 난잡한 사생활 이렇게 말해서 엄청 열받아 있는데 네. 이제 대통령 일정 알아봐서 거기 찾아와서 90도로 딱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그 순간에 Who is the boss here? 라는 질문에 대해서 You are the boss라는 대답을 받은 거잖아. 도파민 막 폭발합니다 거기서. 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대다수의 저 국민들은- 빌런들을 왜 다 풀어주나 막 이런 생각밖에 네. 안 드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파메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알파메일, 우두머리 수컷은 달라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알파메일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사했던 사법농단 그리고 이재용 회장 이게 다 무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죄송하던가 아니면 억울해하던가 이게 사법부 이게 정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 그 알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파가 자기가 아니까.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할 때도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고 지금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래서 굳이 말을 하자면 그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좀 쫄려 그거는 지금. 그건 또 쫄려. 그러니까 뭐 2심에서 보자 뭐 이런 정도. 그 쫄려? 그거는 쫄려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네. 걸로 가는 거예요. 네, 쫄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난 거기서 화가 많이 나거든. 최진봉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까지. 어. 발언 기회 좀 주세요. 그래서 방송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은 지시받아서 했던 일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냐. 결국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걸 자기가 받아서 했을 뿐이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 있어. 이런 얘기를 결국 속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어떤지 뭐 알 바 아니시고 무슨 상관이야 말을 안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표출된 것을 보고 비평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표출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국내처럼 뭐 그렇긴 하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예. 이거 할 수는 없잖아 네, 우리가. 그렇긴 하죠. 예. 네. 책임을 물을 수는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네. 기자들이거든. 그렇지. 근데 기자들한테 앞에서 막 혼내니면 기자들이 추가 질문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알파 메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좀 보기 싫은 면은 있는데 네. 그러면 어때 뭐 알파도 아닌데. 아, 이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말 문제지. 네, 그냥 우리나라가 망가질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아니고 이러고 말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렇기에는 그래요? 한동훈 장관 인기가 원체 높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뛰어넘는 인기잖아요. 아, 다음에 또 대권을 잡을 수 네, 있다라는 잡을 수도 우려. 있고. 그거는 이수정 교수가 이미 말을 했지 않나? 네. 예전에? 아,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 가지고 뭐 유권자들이 지역구에 갔더니 뭐라 그러지 않더라. 뭐 뒤에 한마디 붙였잖아. 네. 워낙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인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한동훈 씨를 모욕하는 거야. 아 뭐야? 누가 저보고 야 대통령인데. 당신이 유시민 씨 요즘 윤석열 대통령보다 인기 훨씬 많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러면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언짢아. 하필이면 왜 이 세상에 파고 많은 사람 중에 그이와 나를 비교하냐고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유 작가님처럼 현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걸 보고 표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 뭐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이었던 적이 있어요. 아침 안개 같은 거야. 지금도 아마 나가시면 1등 하실걸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화날 이유도 없어요. 아, 화내지 마. 그저 아침 안개는 때가 되면 사라진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정말 존경받을 만해서 좋아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고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봤으니까 좋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그게 아니라 갖고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인식. 근데 그거와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인기라고 하는 건 저는 마치 연예인의 인기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씨와 저의 제일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 뭐죠?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가지 없어요라고 셀프 디스를 하잖아요. 한동훈 씨는 절대 그런 걸 못해요. 아, 못 견뎌. 네,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네, 그래서 뭐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자 우리 어차피 아. 스쳐가는 인연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거는 제 개인적 소소한 호기심인데 요게 그 해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률, 네. 진중권, 서민 교수 등 소위 이제 진보를 표방했던 지식인들이 당시 그 조국 사태 때 나는 정말 이런 거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아무튼 조국 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더 심각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기는커녕 한편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건 이제 두 갈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부터 그렇게 이중인격자였다. 이중인격? 예. 그러니까 뭐 자기 기분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다. 네. 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네. 어떤지는 모르죠. 실제로 어떤지는. 네네네. 두 번째는 사람이 좀 달라졌다. 이게 살다 보면 나이 먹고 세상 살다 보면 달라지기도 하거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구를 비난할 때는 달라졌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원래부터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비난하는 쪽이 더 심한 비난 같잖아요. 달라지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라져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어느 쪽이냐면 달라졌다 쪽이에요. 아. 달라졌다. 달라지는 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때 뭐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막 이래가지고 막 박정희를 조롱하고 저하고 같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런 팟캐스트를 할 때의 진중권과 네. 지금 뭐 출연료만 주면 다 나가는 진중권과 매불쇼는 안 나와요. 이것이 동일한 완전히 그때랑 똑같은 인격차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때 게 위선이거나 지금 게 위선이거나 아니면 둘 다가 위선이 아니라면 이중인격자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게 돼. 그게 아니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같이 할 때의 진중권도 진실한 진중권이었고 네. 지금 와서 이상한 비평을 하고 있는 진중권도 진실한 진중권이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다 거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건 바뀐 지금 거지. 생긴 거예요. 바뀐 거다. 네, 그 사람은 살면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 바뀐 동력이 뭐예요? 그거까지야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아, 그건 알 필요 없고. 아니, 와, 난 이게 아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한번 줄을 쓰잖아요. 한쪽 입장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띄우잖아요. 그러면 생계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죠. 네, 아, 생계하고도 영향이 유력설이에요? 있어요. 예. 네, 그게 아. 이제 출연료만 많이 주면 무조건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요? 그리고 가다 보면 전향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진보 쪽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하니까. 네. 그러면 그런 쪽 단체에서 초대해서 강연료도 많이 주고 그렇죠. 뭐 그런 쪽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해서 강연료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글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근묵자 흑 근주자 적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거 먹물 가지고 놀다 보면 손에 꺼먹 묻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더 강화될 수 그러다 있고. 보니까 그게 이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요. 사실 진중권 씨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늘 똑같이 비판하는 입장이었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당. 옛날에는 정당. 저보고 2004년도에 입으로 멘사하는 놈이라고 그랬어 나한테.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뭐야? 좀 있네. 비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비론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거죠. 아니 양비론이 아니고 만비론. 나만 빼고 다 잘못이야. 다 틀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만비론. 그리고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 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도를 바꾼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잖아. 나는 왜 조국 사태 때문에 자기가 뭐 동양대 사표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잘못은 조국이 했대는데 진중권이 왜 교수직 사표를 내?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 동양대 총장 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최성해 그냥 총장. 세상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최욱 씨는 그걸 다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업을 짓는 거야.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스스로 만드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 정도로 분노할 사람이었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분노 안 뭐 하잖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해야 이게 그러면 맞거든. 방송에서 다 잘리잖아. 그거를 이해를 못 하냐고. 그렇게 하면 매부쇼 불러주는데 매불쇼에서 출연료를 많이 안 주나 보지. 그렇게 되면 최진봉 교수 위험해. 구정이 잘릴 수 무슨 있어. 말이야? 제가 예전에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공개 지지했다고 다 잘려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누가요? 매불쇼만 나오고 누가요? 내가 기존 방송에 다 잘리고. 이게 잘린 진짜. 건 맞는데 방송 못 한다고 잘린 거구나. 이걸 잘못 알고 있어. 그럼 민주당에서 친명이라고 영입도 안 해. 그걸 말도 안 해. 왜냐하면 친명은 영입해봐야 욕만 먹거든. 욕만 먹어. 안 해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영입 안 하는 거야. 네. 진짜 희한하더라고. 진짜. 최진봉 교수님 같은 분도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딱 만약에 배지를 달았다. 그러면 이제 뭐 대변인이나 여러 역할을 주어줘도 잘할 스타일이거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뭐야? 네. 뭐 이상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하네. 저는 근데 이분이 대통령실 대변인도 잘할 것 같거든요. 어디 지금? 지금 뭔 소리야? 누구를 매장시키려고 지금 하는 짓이야? 안 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정의당의 대표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클린스만에 비교를 하면서 지금 뭐 전략과 전술이 없다. 나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스타 플레이어지 않았느냐. 한 명은 축구 선수로서, 한 명은 검사로서. 나는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검사로서 인기를 끌었던 일들을 보면요. 이거는 인기를 끌만한 요인이 아니야.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 대한 비위를 세상에 알렸다고 해서 고발 사주를 냈던 당시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이게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이 허상, 이 허구를 빨리 깨야 된다. 이것도 제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겁니까? 네, 피곤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왜냐하면 나 진짜 괴로운데. 그 국민 인지도가 1%도 안 되는 이제 정의당의 대표인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한 그런 많은 말들 중에 하나 가지고 지금 고통을 스스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침 안개처럼 아,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까? 예, 그럼요. 그 굳이 최욱 씨가 그걸 없애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아침 안개를 몰아내려고 칼을 휘두를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못하지만 수사는 잘하지 않았느냐 이게 공식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되어지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분노하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그만 일로 무슨 분노까지. 아니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예요? 최근의 사건 당사자 아닙니까? 대박. 그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예. 아 그 위로까지는. 예. 왜요? 이제 뭐 법원은 우선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윗선으로까지. 강제 수사 안 하고는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아. 검찰이 수사를 안 하죠. 그 수사를 마지못해 하는 신용을 한다 해도 기소를 또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증거는 이미 거의 다 없앴겠죠. 그 사이에 뭐 20자리 비밀번호 풀어갖고 없앨 거 다 없앴지 않겠어요? 네. 아니면 뭐 핸드폰을 폐기했든가. 뭐 그러니까 또 시간이 가면 증거들이 다 유실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의혹은 있어도 못 밝혀요. 그거는. 예. 그런 걸로 우리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지 말자고요. 아 종교인 다 되셨어. 아니 이거 아주 반대하시네. 지금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아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왜 아 맞아. 같이 분노. 유시민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까부는 게 내가 분노하는 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네.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들이 했던 많은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될 여러 일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닌 일이다 그 정도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인배 유시민. 대인이야, 대인, 진짜 대인이야. 네. 그러면은 그 삼지대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아래로 모인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공동 대표잖아. 아, 이게 공동 대표인데 우리가 그런 편견, 개혁 신당이잖아요. 타이틀이.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자고요. 네. 이제 이준석 씨는 쫓겨나서 신당을 만든 거고, 아 맞습니다. 이낙연 씨는 나가서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근데 각자 도생해가지고는 이게 우선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의원이 없으니까 앞번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뭐 3번을 달아야 되는 문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씨나 혹은 뭐 그 원칙과 무시기하는 그 당당한 네. 의원들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 자기들 힘으로는 집을 못 지어, 자기들 독자적인 힘으로는. 그러니까 텐트라도 어떻게 크게. 이제 비 가리고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네. 텐트는 원래 어떨 때 친다? 놀러 가서 치는 거예요. 캠핑 잠깐. 가서. 아 놀러 가서. 거기 영구 거주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경우는 없어요. 아 빅텐트 네, 해봐야. 스몰 중텐트든 빅텐트든 간에 아. 텐트는 임시로 야전에서 쓰는 거지. 아 야전용이야. 예, 야전용이잖아요. 아. 일회용. 예, 일회용이죠. 아 그러면은 여행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 씨는 집에 가는 게 목표고, 아 집에 가는 게 목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는 이제 혼자서 새 집을 일 능력이 없으니까 네. 같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쳤잖아요. 예. 근데 집을 안 지을 거예요. 집을 짓는 실력만 하고 집을 짓지는 않는다고. 이준석 씨는 둘이 다르잖아요. 다시 정체성이. 가서 음. 국힘당의 당 대표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 그 서로 이용하는 관계죠. 급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그 텐트 접으면 어디로 가냐고요? 근데 집으로 가셔야지. 진짜 집? 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비유적 집이 아니고. 예, 홈 스위트 홈으로. 사모님 계신 곳으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집으로 가고 네. 이낙연 이제- 대표는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근데 어떤 분은 어. 뭐 만덕산도 가시고 뭐 탄광에도 가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아, 거야.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 가시는 게 최고야. 아. 정답이네.
이낙연 아, 대표, 그렇게 이낙연 되네요. 씨도 그뭐 국무총리, 당 대표 이렇게 아유, 도지사 화려하죠. 하시면 그 정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셨으면 네.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더 뭘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려운 이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노후에 편히 지내십시오. 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국민들이 편의를 봐줄 것이다. 그럼요. 우리가 국민이 공로가 편의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거든요. 예우. 계속 그 들판에 텐트 치고 오래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리가 아니라고 봐야지. 네. 더 봉사를 시키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는 차마 부적절하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의 도리가 그건 아니다. 네. 네. 침팬지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야 까는 게 참 어른스러울 것 진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젠가는 그 권력이 없어질 겁니다. 권력 그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를 좀 힐링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근데 이제 네. 인간 사회의 미래는 어떤 이론으로도 정밀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방향에서만 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도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연사하는 이런 게 있고 다른 전두환, 한편에는 전두환. 정말 고결하고 청렴하고 훌륭한 분들이 굶어 죽는 사태 이런 거를 봤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사기라는 책에 보면 저자 사마천이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하늘에 도라는 것이 진짜 있는가? 그러니까 도척 그때 이제 강도단 춘추시대에 아주 강도단 두목이죠. 도척은 뭐 사람을 죽여서 간을 회 떠먹고 이랬던 강도예요. 네. 근데 도척은 천수를 누렸고요.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주무왕이 그 전에 있던 왕을 정벌을 하고 나라를 새로 세우러 간다고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거역하면 되냐 이러면서 이 더러운 세상 나는 안 볼래 이러고 소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란히 대비하면서 이제 약간 도라는 것이 존재한지 못 믿겠다 이런 뉘앙스로 사마천이 써놨습니다. 사마천의 마음입니다. 네, 제가 그 사기 열전에 네.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한 2,500년 지나서 제가 이제 지난번 1, 2, 3 나왔을 때 프란스 드발이 쓴 그 침팬지 폴리틱스 네. 거기에 그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마천 시대에는 답을 그 질문에 대한 세상에 도라는 것이 있는가, 하늘에 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마천 스스로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고 인간 사회만 연구해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침팬지 폴리틱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프란스 드발의 그 네덜란드 아르넘 동물원에서 관찰한 거로 이제 이론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탄자니아에 있는 곰베 국립공원이라는 꽤 큰 자연공원에 가서 거기는 이제 제인구달 박사도 그 영장류 연구를 많이 했던 공원이에요. 네. 거기 가서 추가적으로 거의 반야생 상태의 침팬지 무리를 관찰을 또 계속 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 침팬지 폴리틱스 얘기했던 게 침팬지 수컷 우두머리 그러니까 알파 메일은 수컷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개체들의 분쟁에 개입할 때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빈도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는 70% 80% 이상의 확률로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고 네. 20-30% 정도를 자기 친한 침팬지를 위해서 개입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곰베 국립공원에서 두 대표적인 알파 메일을 관찰을 했더라고요. 프란스 드발이. 하나는 고블린이라는 알파 메일이고 하나는 아모스라는 알파 메일이에요. 근데 드발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보인 침팬지로 아모스를 묘사를 해놨습니다. 아모스라는 이 침팬지 수컷은 굉장히 육체적인 힘도 탁월하고 그리고 다른 침팬지 수컷 침팬지가 도전할 때 굉장히 단호한 자세로 전투적으로 임해서 자기 권력을 지켜요. 그런데 절대 다른 개체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암에 걸려요.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되기까지 쓰러질 때까지 네. 절대 표를 안 내요.
아픈 표를 안 내요. 진짜요? 그 연구자들은 알고 있죠. 이미 진료를 해갖고 야. 얘가 지금 종양 악성 종양이 심각하다. 네. 근데 절대 표를 안 내요. 와. 우와. 표를 내는 순간 도전자가 덤빌 거기 때문에 멀쩡한 척하고 생활하다 어느 날 쓰러집니다. 와. 그럼 이제 권력을 잃죠 당연히. 재밌네. 그리고 이 아모스가 우와. 쓰러져 있을 때 다른 침팬지들이 와서 들여다봅니다. 음. 그래서 깃털베개 이렇게 장난감 비슷하게 가지고 노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어. 아모스가 쓰러지고 나서 어. 다른 알파 메일이 생겼죠 당연히. 어. 그 침팬지 무리에는. 네. 네. 근데 이 권력을 잃은 알파 우두머리 수컷을 보살펴줘요 침팬지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 죽었습니다. 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안락사를 시켰어요 연구진에서. 네. 근데 아모스가 죽은 날부터 며칠 동안 밥을 잘 안 먹어요 침팬지들이. 어. 그리고 사육사들은 너무 슬퍼서 사육사들도 말을 안 하고 침팬지들이 밥도 잘 안 먹고 조용해요 며칠 동안. 어. 진짜요? 애도하는 거죠. 네. 침팬지가요? 네, 애도를. 그래서 그 아모스라는 이 우두머리 수컷이 정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의지는 확고하고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는 늘 보살피고 격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면 제일 좋겠죠. 뭐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 고블린이라는 우두머리 스컷은 네.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늘 어떤 식으로 그 다른 개체들을 대했냐 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엎드려 있고 못 덤비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젊은 수컷이 도전을 딱 합니다. 그때 모든 개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같이 때려 죽여요. 고블린을. 누가 생각나나요? 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블린이. 네. 이게 차이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후속작인데 프란스 드발이 그 젠더 문제, 남녀의 성격차에 관해서 워낙 이제 생물학 쪽에서 그걸 합리화하는 듯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 쪽에서 생물학자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 프란스 드발이 젠더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물학자로서 자기가 관찰한 바와 생각한 바를 다 적은 책이에요. 네. 차이에 관한 생각이.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했던 책이고 SNS에. 근데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한 챕터에 아모스와 고블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블린도 이제 고환을 물어뜯겨 죽죠. 와. 그러니까 모두가 누군가 도전자가 도전해 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내가 나설 수는 없지만 누구 하나 나서면 우리 다 같이 덤벼준다. 그러니까 이게 고블린을 마키아벨리적 권력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저자는 마키아벨리적 네. 군조론에 나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하는.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진정한 지도자. 우리로 치면 옛날 군주 뭐 이런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2,500년 전에 했던 질문, 하늘의 도라는 것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네. 라는 질문에 대한 생물학자의 대답은 있다. 그것은 하늘의 도가 아니고 우리 유전자의 명령이다. 침팬지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 어떤 권력자가 그 고블린처럼 해도 천수를 누리고 죽을 수는 있어요. 전두환처럼. 네. 근데 전두환 씨가 그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냈냐? 자연사하기는 했지만 몹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보냈잖아요. 네. 권력을 잃고 사람들의 얼굴에 침만 안 뱉었지 안 보는 자리에서 정말 침 뱉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는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의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럴 수 무난하게. 있죠. 그러고 나서 천수를 누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흐름은 그 아모스와 같은 진정한 리더는 리더로 있을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잃고 나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고블린과 같은 그런 유형의 리더는 그 비참한 방식으로 권력을 잃고 조롱 속에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위해를 당하는 걸 면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현세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받는 것. 이런 것이 천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마천과 생물학자를 연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네, 저는 뭐 그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블린과 같은 스타일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언어로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아모스 같은 지도자가 다음 정권에는 네. 생겼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바람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그런 지도를 뽑죠. 아. 손바닥에 왕자 스스 나오는데도 뽑아주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고블린이 오늘의 주인공이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고블린의 비참한 최후를.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2인자의 최후는 뭐 없습니까? 2인자는 원래 기록할 가치가 없죠. 기록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알파만 얘기하는 거지 어. 베타 감마까지 우리가 가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지금 현재 그 1인자하고 2인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인자가 시키는 대로 2인자가 하고 있죠. 그냥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군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낙동강 벨트에 이게 중진들을 밀양 사람을 오늘 보니까 또 밀양 조혜진 의원을 와, 그냥 뭐 이제 김해로 갖다 놓고 또 말 뭐 잘 듣더라. 원래 김해에서 했다가 자기 고향으로 공천 못 받아서 갔던 김태호 의원을 말 잘 들어. 또 김두관 지역구의 양산에 갖다 놓고 네, 서병수. 서병수 의원을 또 전재수 예. 이거요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요.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1번마하고 우리 1번마를 붙이고 상대방 2번마하고 우리 2번마를 붙이고 상대방 3번마하고 우리 3번마를 붙이잖아요. 네. 전차 경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맨날 져요. 어떤 왕이. 그래서 그 맹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권하죠. 인건 보고 3번하고 1번을 붙이라고. 그럼 100% 지죠. 100% 지지. 우리 1번마를 상대방 2번마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해볼 만하지. 해볼 만하죠. 어. 우리 쪽 2번마를 저쪽 3번마하고 붙여요. 해볼 만하지. 예, 이게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론에서 이게 꽁도로스의 역설이니 뭐 불가능성 정리에서 학술적으로 노벨상도 나온 그런 연구 분야예요. 이게 이 게임 시리인데. 버릴 건 버리고. 네. 그러니까 때로는 전략적인 패배를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보면 사석 작전, 내 돌 10개를 죽이고 바깥을 둘러싸 가지고 큰 집을 만드는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이 게임 시리의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인데 네. 멀쩡하게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동 배치해서 명분 있게 저격 공천을 해요. 네. 아니 세상에 자기 당 중진들을 저격수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하더라. 왜 그렇게 하냐 할 때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야 대통령 되니까.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 뺀 자리에. 예. 와.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에 있던 차를 빼가지고 어디 가로 주차장 골목길에 갖다 주차를 시키는 거야. 그럼 공영 주차장에 난 빈 자리는 누구를 그 주차를 시키냐? 하면 대통령이 보낸 차를 주차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그래도 5선 3선들인데 빼란다고 그렇게 순순히 빼는 게 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천 안 주는데. 그렇죠. 아예. 그럼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는데 되겠어요? 이 선거 되게 재밌다. 이 사람들이 저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나 봐. 1인자 2인자 관계.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을 용산 번호판 단차를 만차 표시가 켜져 있는 공영주차장에 넣어야 돼.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야 돼. 몇 대를. 에? 빼서 딴 데로 보내야 돼요. 그 작업을 명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2인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치적을 쌓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치적 따위는 아니 그러니까 알파한테 잘 보이는 게 치적이죠. 그래야지 뭐 총리 자리로 간다든가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 본인은 지금 이거 틀린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관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달에 나와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오늘 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칭찬 하나 하고도 되나? 이것도 나쁘지 칭찬이, 않죠. 처음으로 2년 거의 다 됐는데 네. 50점짜리 정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50점 근처에 오는 것도 없었거든. 예. 그 의사 정원들이 의과대학 정원들이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연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연 2,000명이요? 네. 요거 한 50점은 줄 수 있을 거예요. 50점. 되게 기특해. 지금까지 그 정도 점수 나오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50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네. 이제 이게 증언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돈벌이가 잘 안 되어서 지원자는 적은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들 소아과. 있잖아요. 맞아. 네, 소아과, 소아과. 흉부외과 뭐 예.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거기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역. 대도시로 와버려서 없는 네.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정원을 늘리는 건 무지하게 잘하는 선택이고 네. 근데 할 때 트랙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시장 기능에 맡겨서 의사만 양성해 놓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네. 아예 트랙을 따로 설치해서 최소한 이제 법무관 10년 하면 변호사 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군의관 10년을 하면 나중에 와서 개업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군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설정해서 장학금을 국가에서 왕창 줘서 그렇게 집이 가난하고 이런 학생들이 와서 의사가 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지역 의사제라고 그래서 지역 국립대학 의과대학의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나오면 전문의를 따고 나서 미니멈 10년을 그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나면 풀릴 수 있게. 네. 그 대신에 또 장학금을 줘야죠 국가냐.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런 트랙의 다양화가 윤 정부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으면 내가 그럼 이제 100점. 90점 아. 이렇게 줄 텐데 그런 계획 없이 지금 이제 증언한다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거 좀 더 논의해서 특별법 형식으로 좀 만들든가 네. 아니면 정부에서 좀 더 주도성을 발휘해서 어. 법률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한다든가. 근데 법률이 필요해요. 제가 복지부 있을 때 이거를 군의관 코스를 그 위탁 교육식으로 해서 따로 만들려고 그때 시도를 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네, 했는데 어. 그때 뭐 다른 안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그 말만 꺼냈다가 이제 못했는데 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럼 20년 지금 다시 가까이. 보건복지부 장관 해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 내뱉은 거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죠. 아니 그 작가님 이거 기특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순수하게 이 정책을 내어놓은 걸까요? 그럼요. 이게 아, 배트를 그렇습니까? 많이 휘두르다 보면 오. 정타가 한 개씩 나오거든. 아 그래요? 네. 오. 이건 누가 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이건 잘한 이게 거네.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다를 때렸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 이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그건 누군가가 가서 이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겠지. 아니 어떻게 100가지 일 중에 못하는 것만 100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동안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것도 있네. 어. 그러니까 뭐 지금 파업도 안 한다고 말이 나오고 전공의들이 아 그래요? 막 들고 일어날 것처럼 했는데. 그랬는데 무서운가 봐. 아. 네. 알겠습니다. 고블린한테 함부로 깨겼다가는 아 지금은 개길 때가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앙호스가 들어오면 그때 계기자. 네. 아무튼 뭐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좀 찬성하는 방향성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도대체 이것도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격차가 심하고 이제 군이나 이런 경찰병원이나 보험병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필수 과목의 전문의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부 사항까지 조율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면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박수 쳐줄 의향이. 아 박수 치고 지지할 네. 의향이 있다. 그럼요. 네. 지방 응급실에 꼭 소아과 전문의들이 꼭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맞는 네.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해야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방송 끝나기 50분 전부터 퇴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표정이 안 안 좋아. 그 퇴근 준비를 뭐 1시간 동안 해 이 두 사람은. 네. 빨리 끝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떠들었어.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조만간 다시 또 3부작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별책 부로까지 다 했는데 뭘 또? 그러니까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이제 시즌 2가 또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신 세 분과 시간을 잘못 알고 오신 네네네. 오윤혜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